감성인형 감성주택. 김호영 소장님, 형님 오늘 저 한국 목조건축 기술협회에서 그 단국대학교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한국 목조 건축학교라고. 예, 거기에서 오늘 현장 견학으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이 작업하는 거라든가 이런 목작업 같은 거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좀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좀 제가 좀 들어가서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1층, 2층 요 합쳐서 지금 평수가 이제 45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45평. 그러니까 1층이 23평이고 2층이 이제 21.5평 정도. 예, 그렇게 돼 가지고서 45평이 조금 덜 나와요. 44.92평 이렇게 나오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뭐 여기 뭐 건축사님들도 계시고 뭐 또 등록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뭐 얼마나 더 도움을 드리고 설명을 할까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설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나왔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작업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목작업이 시작이 돼서 일단 기초를 치고 나면, 기초까지는 뭐 다들도 너무나 다 잘 아시니까, 콘크리트로 하는 거라 잘 아시니까. 근데 그 위로는 이제 우리가 좀 특이점이 있어요. 단열재를 기초 밑에다가 넣어서 하게 되면 헌치도 써야 되고, 밑에 이제 그 버림치대도 이제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측면 기단부도 써야 되고, 다 꽁꽁 싸매야 되는 이 불편함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 불편함이 있었어 가지고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기초 밑에다가 단열을 하지 않고 기초 위에서 150T 단열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기초 위에서 150T가 쫙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헌치나 이런 데 새는 데가 없는 거야, 아예. 그리고 바로 벽체의 단열재랑 같이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기밀하게 딱 한 번에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참고로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그렇게 설계할 때도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벽체의 이제 스터드 높이가 더 올라가죠. 전보다는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방통을 칠 때 뭐 50T, 30T 쳤는데 지금은 150T짜리가 한 번에 올라가니까 단열재가 오히려 더, 단열재는 좀 더 오히려 더 줄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밑에다 뭐 150T 치고 위에다가 또 50T 치고 해서 총 200T가 들어갔으면, 지금은 위에만 150T 치니까 그 단열 벽궤도 어긋나지 않고, 그리고 단열에 대한 이것도 훨씬 더 기밀하게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터드 길이가, 스터드라는 것이 이제 셋기둥이라는 거거든요. 셋기둥이 이제 길이가 이제 100mm가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벽 면적도 100mm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비용으로 따지면은 뭐 저희는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거 올라간 거에 대해서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거 비용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 차이는 크게 없다. 지금 여기 이제 방부목이라는 거고요. 얘가 이제 방부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방부 처리 등급이 얘가 이제 2등급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방부 처리가 이제 1등급은 아예 물 속에 있어도 되는 거고, 2등급은 흙 속에 묻혀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흙 속에 묻혀도 되는 걸로 이제 사용된 거고요. 이제 3등급 방부목은 공중에만 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공중에만. 그리고 4등급 방부목은 보통은 이제 외부에는 안 쓰고 이제 내부에만 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건 2등급 방부목을 사용하게 된 거고요. 요 사이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실실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왜냐하면 얘는 바깥에서 이제 비가 오거나 뭐 하게 되면 땅이 젖어 있으면 콘크리트가 물을 빨아먹어요. 물을 빨아먹으니까 직접적으로 얘한테 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방부목이지만 습기를 직접 닿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실러를 깔아서 기밀성도 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평탄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은 이제 또 이제 플레이트가 하나 깔려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잘 보면 이제 빨갛게 이제 초크가 튀겨져 있죠. 요게 이제 수평을 잡아서 초크를 튀긴 다음에 그거만큼 대패질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평이 다 잡혀 있는 거죠. 다 잡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있는 거, 얘가 이제 바텀 플레이트, 탑 플레이트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지금 406간격으로 간 건데,
새끼둥의 간격은 우리가 406 간격으로 하거든요. 406.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 자재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 우리 유럽이라든가 미국, 캐나다 이런 쪽에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단열재가 397인가 8인가 그 미리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이 목재 두께가 이제 2바이라고 하는데 2바이는 이제 2인치를 뜻하는 건데 공칭 시수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38mm 정도 돼요. 그래서 그 38mm가 406 간격이 있다 보면 요 사이 간격 있잖아요. 그 사이에 단열재가 쏙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406 간격으로 나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합판이 전부 다 이제 1220에 2440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붙일 때 우리가 온장을 딱 붙이면 처음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못을 다 박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모듈화가 된 거거든요. 자재의 모듈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간격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벽체라든가 이제 벽체 안에 이제 개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개구부를 이제 뚫려야 되잖아요. 뚫리다 보면 그만큼의 스터드가 이제 빠져 나간단 말이에요. 스터드가 빠져 나가면 아무래도 이제 하중을 분산해서 받아주던 게 몇 개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약간의 이제 기둥보 구조처럼 헤더가 이제 보호 역할을 해요. 헤더라는 게 있어요. 보호 역할을 하는 헤더가 있고, 그걸 이제 헤더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헤더빔이 있고 그 밑에 빠진 스터드만큼이 얘 헤더를 받쳐줘야 돼요. 빠진 스터드 개수만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4개가 빠졌다. 그럼 이쪽 2개, 이쪽 2개. 그리고 그 바깥에서 잡아주는 걸 킹스터드라고 해요. 킹스터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창문이 있으면 아래는 또 벽이 있잖아요. 거기도 그 간격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406 간격으로 온 대로 그대로 간격이 가는 거예요. 그게 벽체의 전체적인 이제 틀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이 목조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에서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그 기초할 때 이렇게 그 이중 배관을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수도 배관이에요. 수도 배관인데 전부 다 어디 이 연결되는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은 수도 배관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여기 와서 연결하고 하면 얘네들이 나중에 오래되다 보면 안에 수압이 꽉 차 있다 보면, 특히 이제 온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식었다가 뭐 따뜻해졌다가 하다 보면 얘 피팅 자체도 이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수축 피팅 한단 말이에요. 압이 차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면 어디선가 모르게 빠져버리면 그게 이제 어디서 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이 이제 눅눅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조주택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수도 분배기를 두고서 저기에서 전부 다 물이 다 오는데 중간에 연결된 거 없이 하나씩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걸 떼고서 움직이잖아요. 저기서 그 해당되는 것들이 움직여요. 이렇게 보이죠? 예. 그래서 이게 뭐가 좋은 장점이 있냐? 일단 누수 방지에 좋고요. 두 번째, 혹시라도 재수 없어갖고 이 속 안에 있는 얘가 어딘가 문제가 생겨서 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분배기에서 물이 오버히트가 돼요. 그러니까는 진단이 된다는 거죠. 누수 진단. 어느 배관에서 그렇죠. 바로 확인할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좋은 장점은 뭐냐면, 얘가 이제 그렇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수 탐지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가는 것도 그냥 저 바깥 한쪽 이쪽 풀고 저쪽 풀어서 빼서 다시 넣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작업이. 그러니까 관리가, 그러니까 누수에 대한 관리, 지배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또 한 가지 이제 장점인데, 이거 부수적인 건데, 우리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주방에서 뭐 물을 쓴다. 여기서 샤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를 딱 맞춰놨어. 근데 여기서 찬물 틀면 뜨거운 물이 확 나오죠. 또는 수압도 툭툭 떨어지죠. 바로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바로 연결돼 있지 않고 전부 다 분배기를 통해서 한 번에 따로따로 오기 때문에 수압이 아주 안 떨어지진 않습니다. 어차피 인입이 한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입이 하나이기 때문에 대신에 덜 떨어진다는 거죠, 수압이. 네, 덜 떨어진다는 거죠. 그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막아놓은 이유는 여기에 이제 다른 이물질 들어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막아놓은 겁니다.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요렇게 이런 것들을 참고 삼아서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그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안 하는 데가 훨씬 더 많아서 또 이런 걸 또 제가 또 이제 어디서 또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얘기를 하고 나면 태클 거는 이 설비업자들이 되게 많아요. 설비업자들이 야 그렇게 해갖고 뭐 어쩌니 뭐 자재가 많이 들어가니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이건 뭐 사기니 뭐 이게 어떻게 가니 뭐 이런 되게 말이 많아. 그러니까는 뭔가 새로운 공법이 나와서 그거를 적용하는 것까지의 과정이 다들 이 해던 대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좀 뭐랄까 표준화 또는 좀 제대로 된 시방화 하려고 한다면 물론 뭐 설계부터 정확하게 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말이 자꾸 돌잖아요. 그래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뭐 이런 얘기가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따져 보니까 이거 품 좀 더 들어가긴 하는데 평당 따져 보니까 한 평당 한 2만 원 정도 더 들어가야 돼요. 2만 원 정도. 그러면은 30평 정도 한다라고 한다면 한 6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닌데 미연에 방지가 되는 것들이 너무 장점이 많잖아요. 그죠? 예. 자재가 좀 더 들어가니까 품도 들어가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재 한 30만 원, 품 한 품 해서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굉장히 효율적인 이 시공 방법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단열재 위에다가 이제 난방 배관, 엑셀 배관 깔고 메시 깔고 엑셀 배관 깔고 대신에 거기다 이제 저희 U핀을 요즘에 다 박아요. U핀을 U핀이라고 해서 전에는 이 메시 이제 150인가 200짜리 이제 메시에다가 그 엑셀관을 놓으면서 전부 다 이 결속선으로 이렇게 다 묶었어요. 예, 묶었는데 그게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시멘트 몰타를 이제 1대3 몰타를 붓게 되면 얘네들이 잘못하면 어디는 묶겠고 안 묶겠고 하면 얘네도 막 뜨기도 하고 안에서 공국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겨울에 이제 보일러 틀면 얘네들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얘네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나면서 그 공국에서 이제 이 마찰 소리 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U핀으로 다 꾹꾹꾹꾹 다 눌러서 공국을 굉장히 줄여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시공이 필요하고요. 목조주택에서 자주 있는 하자인데 잘 어떻게 해결을 할지 모르는 하자 중에 한 가지예요. 이제 합판 바깥에 그 이제 투수방 수지가 붙어요. 근데 얘가 왜 그러냐면 이제 안에 이제 내부에 이제 그 겨울에는 바깥에가 건조하고요. 안에가 습해요. 뭐 음식하고 뭐하고 따뜻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상대 습도에 따라서 얘가 습기가 공기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온도에 따라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벽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단열재가 완전히 이 긴밀한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는 이 온도 구배에 따라서 점점 그 안에서 점점 이 온도가 바깥으로 나가서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얘네가 습기가 안에 있는 것들이 벽까지 가서 얘가 나가줘야 되는데 얘가 증기 형태로 된다면 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증기는 그러니까 빠져나가고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습기는 안 들어오고 방수가 되고 그래서 우리 고어텍스 있잖아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증기는 나가되 바깥에 있는 물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 그 사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메인 스크린이라고 해서 방부목 쫄대를 쭉 대가지고서 그 위에다 이제 스펀지를 대는 방법, 단열재를 대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그 단열재가 골보드라고 해갖고서 옛날에 그 지붕 골 마냥 생긴 한쪽 면이 생긴 게 있어요. 그거를 붙여요 최근에는. 예, 그럼 그 안에 이제 공간이 생기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 흉내만 내는 거고 위아래 공기가 통해야죠. 당연히 그래야지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죠. 공기가 통해야 말라주죠. 그래서 반드시 밑에 스타트 브레싱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구멍 안 뚫은 데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95% 이상.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또 벌레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버그 스크린이라고 해서 알루미늄 방충망을 반드시 또 해줘야 돼요. 알루미늄 방충망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는 걱정할 게 없는 게 그 위에 소핏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그냥 연결되기 때문에 위에는 괜찮은데 아래쪽에는 반드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레인 스크린은 뭐 12mm든 뭐 어쨌거나 뭐 5mm 이상이면 돼요. 예, 5mm.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하우스 이제 꼬깃한 이제 이 하우스랩이 나오기도 했어요.
예, 그 드레인랩이라고 해서 걔는 꾸깃꾸깃해요. 꾸깃꾸깃해가지고서 그 사이에 어느 정도 통하라고. 근데 걔네들은 한 3mm 정도밖에 안 되죠. 예. 근데 그것도 현장에서 그냥 꾸깃꾸깃한 상태로 얘를 붙여야 되는데 예쁘게 한다고 쫙쫙 늘려갖고서. 예, 저희는 저 골보드 씁니다. 골보드. 예, 예, 다일제 골보드 써요. 예,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제 계속 쓰는 건데 이게 이제 제 기초 칠 때 저희 쓰는 이 비닐의 필름이에요. 예, 근데 저희 이거는 우리 이 한 롤에 뭐 우리 3, 4만 원짜리 하는 그런 필름이 아니라 이거 한 롤에 12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예. 한 롤에 한 20m 정도, 1m가 1m 20m 정도 나올 거예요. 25m인가 나올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근데 이게 왜 비싸냐면은 얘는 이 밑에 있는 라돈가스를 차단해요. 예, 그래서 라돈가스 차단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근데 우리는 전 현장 이걸 다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비용으로 따지면은 비닐로 따지면 엄청 비싸잖아요. 비닐로 따지면 엄청 비싼데 건축비 전체를 두고 봤었을 때는 그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예. 라돈가스가 이제 이 콘크리트나 이런 데서 기초에서 올라오니까, 예, 기초에서 올라오니까 거기서 이제 이 기초에 이제 특히 이제 물이 젖었다 말랐다 하면서 좀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기초 밑에 이제 습기가 잘 닿지 않도록 얘가 이제 이 습기도 막아주면서 이 흙에서도 올라오는 이제 그러니까 라돈이라는 게 흙에도 있고 온천지에 다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스테고랩이라고 해요. 스테고랩. 예. 이거 꽤 단단해요. 꽤 단단해요. 예. 그리고 이제 외부에 이 목재 마감이 일본에 되게 많아요. 외부에 뭐 타나목이라든가 일반 적산목 같은 거 굉장히 많은데 엄청나게 지저분해져요. 진짜 관리 안 하면은 그냥 막 시커매지고 막 얼룩지고 막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외부에 이 나무 모양을 만약에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저희는 강판이 있잖아요. 나무 모양 나는 강판, 예, 그걸 써요. 그게 오히려 내구성이 좋으니까. 아무튼 목재는 내부에 쓰면 정말 좋아요. 내부는 정말 예쁘고 오래가고 색도 잘 안 변하고 좋은데 바깥에 햇빛 보고 비 맞고 하는 데들은 안 맞아요. 어쨌거나 목조 주택이 이 결과적으로 경량 목조 주택이든 중목이든 이 골조만 이제 어떤 자재로 썼느냐가 다른 거지 특별하게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콘크리트의 마감재랑 다르냐 그렇지도 않고 다만 이제 요거 이제 특성들이 이제 상작업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게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 예. 아무튼 먼 길 오셨는데 예, 좀 되도록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질문이 많이 없어갖고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성 주택